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은빈님과 함께 상황극을 하고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사연자님 역할을 은빈님이 해주시고요. 네.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지금 상황극은 사연자님이 남자친구랑 대화를 할 것 같아. 이 상황에 물어본다는 가정하에 상황극 하는 거니까 네. 청취자분들도 그걸 인지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 오빠, 그때 나 사실 핸드폰 잠깐 봤어. 어? 뭐 봤는데? 그 DM 여자인 것 같던데? 누구?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이 뒤에 또 소개를 하니까. 근데 아마 여기서 상황극에서 남자친구분이 자연스럽게 뭔가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한번 맞아요. 사연자님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사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무 힘든 고민이라 제 소개는 짧게 할게요. 저는 26살이고 뷰티 업계에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남자친구랑 2살 차이 나고 만난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남자친구랑 지난주에 같이 캠핑 갔다가 남자친구의 폰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폰을 본 적 없었고요. 카톡을 다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남자친구가 검색해달라면서 폰을 저한테 잠시 맡기고 저녁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누구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 DM이 오거나 뭔가 알림이 왔었을 때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 핸드폰 저한테 맡기고 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한테 딱 뜨면 딱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네. 판도라의 상자일 수도 있고 여기서 절제력이 있어서 그냥 안 보고 줘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은비님은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봐야 너무 될 것 같다.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죠. 궁금한 사람이 더 많긴 할 것 같아요. 알람이 울려서 봤더니 인스타 DM 메시지가 왔어요. 뭘까 하면서 살짝 봤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을 했어요.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여자분들의 그 웃었다는 촉 맞죠? 맞아요. 촉. 안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아닌 느낌이어서요. 그래서 카톡도 열어봤는데 저 말고 여자랑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을 했었고 계속 주고받은 건 아닌데 통화도 몇 번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화가 길지 않는데 뭐 어떤 통화의 흔적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사연자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신 것 같고, 네. 대화가 많지는 않았고 저도 몰래 본 거라서 그냥 그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어쩌면 이 고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그날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내가 어느 순간 계속 의심과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봐야 되거든요. 참 어렵죠, 근데. 그러게요. 왜냐면 그날 얘기하면 캠핑 갔다가 싸우고 네. 뭔가 안 좋게 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행이 갑자기 중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걱정되셨나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참 뒤숭숭하더라고요. 헤어지는 게 맞는 건데 남자친구의 잘해주는 모습에서 왜 다른 여자애랑 연락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궁금하죠. 왜냐면 우리 관계가 뭔가 트러블이 있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서운한 걸 얘기했었을 때는 뭔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이 남자친구 행동이 나쁜 행동이긴 맞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아무렇지 있죠. 않은데 여자애랑 연락하고 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면 짜증이 나지 않을까요? 짜증이 나죠. 근데 이거 누구랑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연을 좀 더 소개해드리자면 네. 2달 전에도 뭔가 숨기는 게 있었는데 별일 아니지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남자친구에게 말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주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헤어질 자신이 없는 제 모습에 힘이 빠지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지금 우리가 이 사연을 다 읽고 나섰을 때 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사연자님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아닌 경우도 많은 것 같아. 맞아요. 1년 반 또 만났고 네. 이 사건의 끝을 몰라. 결론을 못 지금- 내리잖아요. 맞아요. 못 나의 내리니까. 상상의 나라와 추측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해보긴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또 덜 싸우거나 아니면 서로의 오해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테고 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얘기해 보여야 될 게 네. 다른 이성이랑 연락하는 경우들은 생길 수 있잖아. 맞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신경이 쓰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커플 간의 싸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약간 10년지기 여사친 이런 거 아시죠? 1년, 2년 이런 거 아니고 10년이면 진짜 10년. 강산이 막히니까. 맞아요. 강산이 바뀌는 그 10년 동안 친구를 지냈던 그런 사이인데 지금 계속 꾸준히 연락한다? 그리고 나랑 여행 갔었을 때 연락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화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따로 있을 때 남자친구가 집에 있을 때라든지 이런 거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차라리 그게 낫죠. 여행 가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맞아요. 10년직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이 여사친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었을 때. 근데도 그 순간 여자친구가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보냈다는 게 아, 지금 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화를 하려면 누구인지 물어보긴 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누군지는 일단 알아야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을지 그것도 누군지를 알아야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여기서 네. 막 오픈을 했어요. 통화 기록이라든지. 근데 아. 통화를 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네, 했었으니까 네. 밤늦게 통화를 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 새벽에 새벽까지는 아니고 새벽이면 끝장난 거고 거의. 아니 새벽에 아. 나 자고 있을 때 모르는 여자는 아니고 친한 여자를 아찔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잖아. 아, 그냥 조금 늦은 밤에 네네.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도 네. 상식에 벗어나 있는 행동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지금 사연자님이 사연을 보내주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적지 못했지만 네. 이런 의심가, 이런 상황들의 나열들을 보면 네. 남자친구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2달 전에도 숨기는 게 있으셨다고. 그게 참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포인트가 약간 2달 전에 숨겼다. 그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숨길 때 네. 어떻게 알아내야 돼요? 숨길 때요? 어떻게 연인이 알아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내가 네네네. 여자의 촉으로 이렇게 감지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 뭔가 질문을 던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뭔가 미끼 같은 거 던져서 너 여기 한번 물려봐. 너 낚시?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면 네. 지금 사연자님이 너 그때 혹시 다른 여자애랑 연락했어? 뭐 이렇게 던지거나 그죠, 아니면 그죠. 뭔가 요즘 누구랑 DM 보내?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뭔가 정확하게 말하진 않아도 네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아, 제 성향이라면 그냥 좀 단도직입적으로 오히려 물어볼 단도직입적으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오해했을 수도 네, 있으니까. 오해할 가능성이 사실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물어봤는데 막 숨긴다? 이러면 100% 지금 삐용삐용인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남자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다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내가 궁금해하는 무언가들 네, 그거를 다 물어봤었을 때 남자친구의 행동이 어떤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남자친구분 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줄까? 네. 혹시 남자친구가 이런 행동과 말을 하면 조금 거짓말일 수도 있다. 이게 준비된 거짓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치밀하신 분은 다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친구가 치밀하다는 게 아니라 네. 남자친구는 이미 한 번의 실수가 있긴 해요. 아, 먼저 연락을 하거나 이성이랑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딱 판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실수인 건 맞잖아요. 왜냐하면 통화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남자친구가 이런 말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다. 아, 있을까? 남자친구가 일단 당황을 하면 당황해서 막 말을 더듬는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니까. 앞뒤가 막 다르다. 음, 막 처음에 말을 시작한 거랑 끝에 막 마무리하는 말이 다르다. 그러면 너무 의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연에서 봤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오빠가 먼저 연락했잖아라고 했는데 아니 걔가 먼저 연락 왔어 그러면 카톡에는 먼저 연락한 사람이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큰일 난 거고. 네. 그리고 통화를 몇 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뭐 통화 기록을 지웠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할 때만 지울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맞아요. 말하면 저는 통화 기록이 거의 한 달, 뭐 두세 달까지 계속 남아있거든. 한 번도 안 지우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지워져 있으면 이상한 거고 네. 몇 번 했는지도 또 신경이 쓰일 것 같긴 해요. 이 빈도수가 다르잖아요. 나랑 분명히 사귀고 있는데 공적인 일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면. 맞아요. 만약에 막 직장인 후배라든지 선배 여자인 분? 그런 분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직장인 동료들이랑 DM을 할 확률은 아, 진짜 적다. 그죠? 사실? 그러니까 직장 맞겠죠? 동료라고 하면 네.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아, 직장에도 친해져도 네. 그만큼 DM을 하거나 인스타를 같이 오픈하진 않거든요. 그죠? 카톡은 좀 가능성이 있죠. 가능하고. DM은 너무 그 사적인 거기 때문에 진짜 직장 아, 동료들끼리는 잘 오픈 안 하죠. 오픈 안 하나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네요. 네, 거짓말의 확률이 있고 어, 그 다음에 혹시 진짜 우리가 소설을 크게 쓴다면 네. 전 여자친구의 확률 배제할 수 없죠. 없죠. 왜냐면 네. 지금 우리가 이 남자친구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잘 연애를 하고 있어도 네. 갑자기 전 여자친구의 소식을 누군가한테 듣거나 네.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남자친구가 DM을 보냈거나 뭐 카톡을 보내도 술을 먹고 보냈는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오, 분명히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실수는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연락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 네. 근데 여자친구 몰래 아, 이거는 진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그건 진짜 누가 봐도 명백히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화를 내야죠. 일단 증거를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뭐야 이거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어때요? 보여주고 남자분이 거기에서 반박을 못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남자친구가 오히려 네. 이런 얘기를 꺼냈었을 때 네. 너 왜 그거 몰래 봤어? 음. 이렇게 네.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이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약간 논리적인 대화를 해야 남자친구가 순수히 자백을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오해가 있었으면 바로 네. 잡으려고 하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변명을 하거나 뭔가 숨기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나 전화만 한 게 아니라 만났거나 아, 아니면 맞아요. 이 캠핑 다음에 다른 계획이 있었거나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얘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좀 차분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짜고짜 화를 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오픈 마인드로 마음을 가지시고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이 좀 힘들어지는 건 있잖아요. 원래 신뢰가 한번 깨지면 네. 이게 아무리 내가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믿어주려고 해도 어느 순간 또 다른 일로 내가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되거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 네, 맞아요. 예전에는 우리 둘이 있을 때 전화가 와도 누군지 안 궁금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 전화 안 받아도 돼 그러면 괜찮았는데 네. 그 다음 데이트 때 전화가 오는데 얘가 보고 안 받아. 그러면 저였으면 네. 진짜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신뢰가 깨지고 나서부터는
예전에 평범했던 행동들이 달라 보인다는 거를 사연자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런 위험, 그런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진실을 캐려면, 진실을 알려면 그런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그런 게 더 맞아요.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분이 진짜 거짓말을 한 거였다, 숨기고 여자분이랑 연락을 했다, 이런 거면, 그게 이런 문제가 커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 아닐 확률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닐 수도 있긴 해요.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하면 끝도 없는데 네, 한번 잘 생각해보면 이해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연락이 왔었고 맞아요. 남자친구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친구분이 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니라고 해도 그 남자친구분이 아닌 거에 대해서도 좀 까칠하게 말씀이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음, 그냥 이 말을 꺼냈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쁘실 수도 그런 있어요. 사람도 있으니까. 의심을 내가 당했다 이런 맞아. 마음 때문에. 왜냐면 이제까지 잘 지냈기 때문에 더 그런 경우. 맞아요. 그럼 사연자님이 네. 남자친구에게 말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주는 게 맞을까요? 우리한테 네. 물어봤어요. 네. 이거는 상황이 일단 남자친구가 여자랑 연락했고 뭐 만났고 뭐 이런 모든 게 기정사실로 확정되었었을 때 네. 남자친구가 잘못했다는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다투기도 하지만 용서해줘야 되는 순간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순간도 있잖아요. 네. 혹시 은비님은 어떻게 이런 걸 좀 이렇게 결정을 하는 편일까요? 용서할 수 있는 걸까 용서 못하는 것? 저는 대화 내용을 살핀 다음에 제 남자친구 태도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태도가 가장 중요하군요. 네, 남자친구가 계속 그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고, 제가 남자친구를 알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투를 쓰는지, 뭐 이모티콘 사용 빈도, 그런 어떤 것도 보이는 이모티콘 거군요. 사용하는지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1년 반 만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선을 넘었다 싶으면은 용서를 해도 제가 나중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심이 생겨서 제 마음의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마음의 병이 커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선을 넘었다 싶으면 힘들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슬프네요. 이게 이야기를 할수록 네,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네. 이미 판도라 상자는 열렸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판도라 상자를 여신 거는 사연자님이 맞아요. 네. 근데 제공을 해준 원인 제공자는 남자친구고 왜 우리가 잘 만나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연락해? 이건 큰 잘못인 거고.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그냥 남자하고 여자친구가 뭐 이런 상황이 생겼었을 때 네. 물어봤었을 때 솔직하게 다 말해준다면 네. 용서는 해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여자친구분이 만약에. 네. 왜냐면 이 솔직한 거라는 건 내가 받아들였었을 때 네. 막 상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다 내가 상상한 게 맞구나. 내가 의심할 게 없었구나. 네. 그런데 미안하다 하거나 잘못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까지 만나왔고 좋은 모습들도 있었으니까 한 번의 실수인데 좀 크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건 사람들마다 워낙 이 가치관의 차이고 연애 보는 기준이 다른 거니까 네. 사연자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바로 헤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요 헤어짐 전에 그리고 한 번은 싸워야 되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헤어질 때 서로가 뭔가가 바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안 돼서 헤어지는 경우거나 아니면 감정이 식었는데 둘 다 확인이 되는 경우면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싸우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물 밑에 있는 걸 꺼내는 순간 남자친구가 이제까지는 평온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뭔가 프라이버시를 툭 건드렸다는 생각에 사연자님한테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남자친구분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바라고 이런 진정성이 느껴진다면 저도 한 번 정도는 용서해줄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은 이제 이 사연자님만 딱 알 수 있는 거고. 네. 아무래도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사연을 이렇게 다뤘는데 은비님이 그래도 사연자님을 위해서 네. 따뜻한 조언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네. 제가 조언 하나 해보자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긴 했는데, 저는 바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시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오늘 대화 내용 한 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셔가지고 남자친구분한테 솔직한 그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란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생각할수록 더 안 좋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더 깊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얼른 마음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남자친구분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은비님이 잘 조언해 주셔서 저는 더 조언을 안 드리고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사연자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힘내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혹시 이런 고민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힘드셨다면 힘내셔서 잘 해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게 됐네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